새로운 돈은 매년 만들어지고 그 돈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 금융 시스템과 가까운 곳,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값, 주식, 각종 금융 상품들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저는 그동안 모든 증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집을 못 사고, 왜 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독점 구조가 이 모든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 왜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불리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부모 세대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공부했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더 불안해졌을까? 우리 부모님은 한 사람 월급으로도 집도 샀는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벌어도 서울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면 저축할수록 왜 자꾸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땐 주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요즘 세상이 원래 그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다니까? 네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지. 더 빡시게 일해. 그냥 달려. 그런데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질이나 태도, 생활 습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면요. 실제로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은 그 원인을 현재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미친듯이 오르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일하는 건 노예의 길과 다름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나탈리 브루네리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원래 비트코인 유튜버도 아니고 트레이더도 아니고 테크업계 출신도 아닙니다. 이분은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공공부패, 생활비 폭등, 금융 불평등 같은 것들을 취재하던 기자였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은 얼굴 보시고 어떤 채널에서 사회 보는 거 봤는데? 어디선가 봤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트코인 행사나 팟캐스트, 영상에서 나탈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서부터 무난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2008년 금융위기로 집을 잃고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가족들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비트맥시인 프레스턴 PC 채널에서 나탈리가 했었던 이야기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Well, you described it. I mean, rug pull is exactly. 부모님은 모든 규칙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산을 신청해야 했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러그풀 같은 거였습니다. 수백만 미국인들이 똑같이 겪은 일이었죠.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은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도 공감했고 탐욕스러운 금융 시스템을 비판했고 작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기사를 쓰는 기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10년 넘게 열심히 취재하고 상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자기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축도 안 되고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런 감정만 쌓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탈리는 2016년쯤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그녀도 처음엔 그냥 투기 자산인 줄 알았답니다. 한번 찔러보는 복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비트코인 관련 책들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10년 동안 취재했던 그 문제들의 뿌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I was reporting on all the symptoms and I was interviewing families. 저는 그동안 모든 증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집을 못 사고, 왜 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독점 구조가 이 모든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안정적인 TV 기자 커리어를 버리고 비트코인 교육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든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던 시기를 넘기고 비트코인에 놀라고 충격받는 과정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죠? 이 사람도 그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결국 자신의 삶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던지게 됐던 그 질문, 정말 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이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지고 그걸 의심하게 될 때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들 아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있는 세상에 살았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돈이라는 시스템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살아온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커피값, 장보기, 병원비, 보험료, 월세까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근은 늘었고 투잡 쓰리잡도 흔해졌고 이제는 투자 공부까지 하는 게 정상이 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여기서 멈춰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의 마음대로 정부가 찍어내는 이 종이돈으로 유지되는 명목화폐 시스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문제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구조의 문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미래가 안정된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통장에 넣어둔 돈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줄어듭니다. 마치 햇볕 아래 꺼내놓은 얼음 조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치 않게 투자라는 세계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까지 원래는 전문가 영역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가 떠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일까요? 이 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사실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돈은 매년 만들어지고 그 돈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곳, 금융 시스템과 가까운 곳,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값, 주식, 각종 금융 상품들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반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가가 다 오른 뒤에야 그 영향을 몸빵으로 맞습니다. 월급이 오르기도 전에 집값이 오르고 보험료가 오르고 식비가 오르죠. 그러니까 체감은 아무리 벌어도 제자리인 느낌, 딱 이건 거죠. 근데 이건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게임입니다. Wait, what happened here? Because you're telling me that inflation is around 2%, but my CPI는 2%라고 하는데 제 실제 생활비는 40에서 50%가 올랐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트코인 책들은 기술 설명부터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격 얘기부터 하거나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부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비트코인을 거의 맨 마지막에 꺼내줍니다. 대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불안해졌는지, 왜 성실한 사람들이 계속 불리해지는지, 왜 사회 전체가 점점 숨막히게 되는지 이걸 먼저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대안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꺼냅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돈, 정해진 규칙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화폐, 이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설명해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죠? 처음부터 비트코인 얘기하고 미래의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의 미친놈, 망상병 환자 취급당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해준 도구라고 아주 소프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지, 왜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불리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 그리고 비트코인을 알려주는 좋은 서적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다시 생각해봐라, 시스템을 이해해라, 그래야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비트코인 책이기 이전에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자산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성질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그 근본적인 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의 가격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가볍게 거부감 없이 알릴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